지금 장은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용 아닙니다. 가까이 해서 역사이클이 걸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이걸 팔아갖고 딴 거 가서 성공 확률 20, 30%도 안 돼요. 뭐래도 답답한 거 그러면 안 보는 게 정답이에요. 삼성전자 갖고 고민하시면 뭐예요? 그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왜 걱정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밤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이 미국장에서 급락하면서 오늘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증시가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항상 파생 시장을 보면서 주식시장 흐름 읽어주시잖아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생에선 막았어요. 하락을 막았어요. 네, 하락을 막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하고, 네. 그 다음에 ASML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요새 새로 상장한 타이거 그 미국 AI 반도체 ETF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언급을 예. 하셨었죠. 거기에 ASML은 없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봐도 개별주로 에너지를 줄 거고 AI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네. 그 다음에 AMD 요것만 버티면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ASML 노광장비 이렇게 하지만 그냥 중국 때문에 나타난 개별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도 대통령이 트럼프 될 것 같은데 중국 될 것 같고 거기 수주 여러 가지 부분 마이너스 날 테니까 미리 선수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은 뭘 봤냐면 네. 미국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졌어요. 그 사이에 나이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졌을 때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 다 판 거 우리가 255불, 260불에 테슬라 다 팔고 로봇데이 보자 그랬더니 실망해서 급락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 팔아갖고 테슬라 가자고 그러고 선물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1,500원을 빼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요새 제가 항상 지금 대부분 다 삼성전자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녹아나시는데 제가 투자자들한테 삼성전자 좀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요. 네. 1년 동안 7만 원을 뚫을 때까지는 그 시기를 맞출 생각도 하지 말고 오히려 매매하려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 연결된 밸류체인 한미반도체, HPSP 이런 거나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또 8월달, 9월달 바닥 찍고 SK 하이닉스는 2번 매매가 됐어요. 14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 또 요번에 17만 원에서 19만 원. 그거를 잘해서 수익금 나오면 삼성전자가 얼마든 계속 사놓으시라고 그럽니다. 이 작업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맞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12조를 팔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언제를 기점으로요? 8월 23일 기준. 아, 고점. 단기 네. 고점. 예. 예. 아니 고점이 아니죠. 단기 고점일 뿐이지. 네네. 8월 23일부터 매도 스위칭을 공격적으로 했을 뿐이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봤냐면 깨부러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350까지만 돌리면 된다는데 장중엔 돌렸어요. 그러다가 종가는 349고 지금 야간 시장에서는 또 350을 시도하네. 그러니까 이제 350을 저항이냐 지지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 350. 그리고 오늘 선물은 깨부러 하락했다가 350단까지 올랐다가 지금 빠지면서 끝났어요. 근데 349예요. 파생 시장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쌍바닥이에요. 네.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시각을 얘기해요. 미국 대선 끝나고 나스닥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하면 우리 시장 이때가 2,380, 2,400 정도거든요. 네. 이걸 깨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딱 두 가지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 예. 첫 번째. 그러니까 2,400을 깨는 상황이면 네. 제가 매도자의 시각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2,400을 깬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오늘 종가로 끝난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 55,000원을 급락을 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2,400을 깨려면 그리고 SK하이닉스 18만 원이죠.
14만 원 깨야 돼요. 14만 원. 그 다음에 엔솔 33, 4만 원 깨야 돼요. 네. 그리고 삼바 20만 원 공격 들어가야 돼요. 80만 원. 그리고 현대차 21만 원까지 공격 들어가고 셀트리온 한 15, 6만 원. 그리고 기아 7만 원, KB금융 6만 원. 이러면 200포인트 디자인에서 바스켓으로 10조를 때리면서 떨어져요. 그러면 2,400 깹니다. 그거 가능할까? 10조를 갖다 얘기해서 일주일 만에 때리면서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딱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국가 신용등을 강등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는 전쟁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지전. 남북 간에 전쟁 터지는 겁니다. 국지전.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의 저는 5%도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주가 지수는 쌍바닥을 찍었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 매일 1,000원 빠졌다 1,000원 올렸다가 잘못하면 6개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녹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개념을 봐야 되냐면 제가 1년 잡는 것도 일단 요번에 사과했다는 게 HBM 그 3는 삼성전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구조 조정하고 전력 다시 재정비해서 요번엔 졌으니까 4로 가자. 4 그러면 1년 걸려요. 4가. 그런데 어디다가 집중하냐? AMD에 집중하자. 엔비디아한테는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잘 수율도 못 맞추고 업무적 에너지도 안 나오고 사흘간에 어떤 SK 하이닉스가 더 잡았으니까 여기를 이겨내지는 못하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전략으로는 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HM4는 우리가 잡자. 시간 넉넉하게 줄게. 네. 이번에 사과하고 전략을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 시장은 여전히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만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3를 어디다가 구해야 하냐면 AMD에다 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풀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HBM3를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AMD.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고 4가 어떻게 되나는 1년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전략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삼성전자는 모아가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7만 원 언제 돌파하는지 이거는 보유용으로 잡고 네. 매매용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도 박스가 갇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7만 원에 다시 네. 한 거는 19만 원에서 20만 원에 50을 팔든 다 팔든 가성비 없다. 20만 뚫어서 22만 원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이 계속 벽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계속 누르는 한. 그러면 이제 전략은 HPSP나 한미반도체가 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아직까지 9만 원, 10만 원 산 거 12만 원 돌파할 때까지는 매매하지 말자. 그거 뚫을 거 한번 갔거든요. 그거 갈 때 HPSP가 요번에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제일 먼저 더블 갈 것 같아요. 5만 원대. 그러면 4만 원과 5만 원 사이를 구할 때 그것도 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노상 이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걸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시장 깨보라 해서 시작해서 9시 1분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네. 딱! 그러니까 340, 342.5 이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가격 종목이 2,450, 2,580점, 2,600 깰 거다. 그 다음에 342.5는 2,560, 70까지 빠질 거다. 340이 2,550입니다. 이게 깨파락해서 전일 종가 대비 308%, 340%, 360%, 1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 되는 에너지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리고 여기가 거의 그 마이너스 8, 90%가 됐지 않습니까? 요거 챙기고 이 시점에 9시에 시작하자마자 일로 갔었어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 논리는. 콜로 갔으면 이게 또 배 이상이나 3배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뺐다 올리고 올렸다 빼면서 전체적으로는 시가 상위 종목은 갇히게 해요.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매매가 되겠어요. 또상 왜 이 모양이냐만 주창하는 그런 꼴이 되죠. 결론은
300%된 게 12%, 30% 이렇게 아주 쪼그라들었고,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이상 된 거고, 여기가 이제 더블 이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이게 이제 그 위클리 행사 가격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350이라는 선을, 요 수치를 다시 보시죠. 350이 2630입니다. 네. 저는 요번 파동은 2700까지 봅니다. 그럼 360입니다. 그러면 350에서 360은 10포인트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또 계산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6만 4, 5천 원. SK하이닉스 20만 원. 그리고 3반은 지금 가격하고 비슷. 그 다음에 현대차가 치고 나가야 돼요. 24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26만 원. 기아가 한 2만 원, 11만 원. 이러면은 2,700까지 갑니다. 그거는 또 무슨 끌기가 필요할까요? 무슨 끌기가 필요할까요? 올해 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도 갈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도. 예. 그럼 무슨 끌기가 필요할까요? 아까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와야겠죠.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매수 스위칭 됐다. 그래서 판 거에 10% 이상의 연속 매수가 들어야 돼요. 네. 그럼 지금 12조라면 1조 2천억 치고 나가는 날이 언젠가. 10%라도 터닝을 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그게 하나의 수급으로 보는 거고요. 테마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테마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 대선 이후에 네. 걱정하던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 지금 딱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중국 때리기 하고 중국과 한번 볼릴 것 같고 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만 해협을 뭐 군사훈련하고 지금 갔다니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고요. 이게 전쟁의 양상이 트럼프가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파병에서 이게 더 확산의 일로 되는데 이게 휴전이 될까라는 불확실성도 커진 상태가 됐어요. 파병으로 해서. 네. 그러면 이 상황은 중국이 제일 싫어할 겁니다. 아니, 내 속국이라 생각했던 북한이 나를 버리고 다른 왕초를 모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군사적 동맹으로 해갖고 완전히 예를 들어서 지금 논리적 보면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가 방어용으로 막아준다는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은 그 동맹의 내용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동북아시아 부분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의 기운은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북한 하는 일은 뭐 폭파하고 뭐 난리치니까 이제 조만간에 저는 또 경청동지할 일이 북한이 핵실험할 게 언제 하나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이 핵실험은 쟤네들이 이제 탑 그 미사일에 소형화시켜서 올리겠다라는 게 그 올리는 용으로 한번 시험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11월이나 내년 1월 사이에 특히 대통령 선거 전이나 뭔가 자기네들 중요한 타이밍 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갑자기 그래서 내가 노상 그 지진 기상계에서 지진기 그것도 뛰어나요. 인공지진이냐 그냥 자연지진이냐. 인공지진 나오는 순간에 배팅 들어가려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전략화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보죠. 네. 지금 장은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용 아닙니다. 가까이 해서 뭔가 테마의 순환으로 붙는 쪽에 공격적으로 전업 투자가 해서 붙었다 빠져나왔다는 어떤 스킬이 있거나 앞으로 나타날 상황이 미리 예측하고 그걸 기다렸다가 나왔을 때 때리거나 이런 거에 능력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 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랑비 옷젖 흘러내리거나 매매가 안 되거나 역사이클이 걸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이걸 팔아갖고 딴 거 가서 제가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우량을 손절하고 우량으로 가요. 성공 확률 20, 30%도 안 돼요. 그러면 7, 4%가 다 실패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뭐래도 답답한 거 그러면 안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때를 기다리고 오늘 그런 감각이 현대 모비스가 오늘 왔습니다. 전에 현대 글로비스가 무상증자하는 순간에 이거 아니다 갖고 25만원에 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 모비스가 21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아, 저때 팔 걸 못 팔는데 그럼 기다리라. 24만원, 25만원은 올 거다. 그게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왔어요. 그럼 그럴 때 때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 왜 호재에서 올랐지? 이유를 찾지 마시고 21만 원대 산 분들은 또 거의 100% 때리고 25만 전에 못 하신 분은 반이라도 때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롱숏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삼성전자를 제거하고 봐라. 그리고 시가 상위 종목들은 지금 아까 이 그림 제가 매일 이런 오목볼록을 머릿속에 둡니다. 네. 어떤 건 올라가고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9월 30일 날 20개 종목에 10개만 20개 중에 요 빨간 색깔이 나온 게 요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SK하이닉스, 삼바, KB금융.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가격이 10,000원 정도 올랐어요. 17만 4천 원에서 18만 4천 원. 그리고 삼바는 97만 원이 105만 원.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오히려 KB금융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KB금융이 9월 30일 날 8만 원인데 15,000원. 오히려 코스닥이 똑같은 논리를 한번 봤습니다. 바이오에다. 코스닥은 2차 전지는 더 빠졌고요. 네. 알테오젠이 32만 원이 38만 원이니까 6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는 20%니까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가 98,000원에서 12만 원. 그다음에 클래시스 휴젤 즉 바이오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보면 제가 BBIG 배터리도 전고체 2차 전지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량주도 갖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이거 죽여요. 엔솔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그거 조금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에너지 전략자 한중 ENS라든지 다른 종목 갖고 올려요. 그리고 대장주인 에코프로나 에코피로 BM은 오히려 트럼프 되면 또 보조 문제 어떻게 되나 죽고 그다음에 하지 말라 했던 금량은 지금 또 난리 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간단히해서 바이오 쪽하고 테마주 요새는 또 비만 테마주가 날리고 그런 거를 쫓아가지 않거나 하지 않는 한 이번 시장은 거의 80%는 흘러내리거나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고 20-30%가 순환이 되는데 어떤 거는 하루 쳐나 이틀 쳐나요. 네. 따라가면 이번에 뭐 지금 한강 이건 3일 쳐나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사료는 하루 쳐나요. 사료 하루 쳐나. 오늘 또 먹자 쪽에서 또 뭐 CJ 시푸드나 뭐 여러 가지 그것도 하루 올렸다 윗골이 있다 달리는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뭐 테마로 순환해서 따라가는 매매는 또 상 걸리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진짜 어려운 장입니다. 대표님, 이런 어려운 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8월 23일을 중요 기점으로 보시는데 그 이후로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팔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계속 매도하다가 지금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된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매 흐름 이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연속 1조가 넘기 전까지 계속된다. 연속 순매수 1조요? 네. 1조가 넘기 전까지는 그게 3개월일지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는 삼성전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의 변화를 그 투자자들한테 외국인 투자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포기한 것 같고 네. HBM4를 빨리 당기든지 AMD 매출이 갑자기 급상승해서 3, 4분기보다 4, 4분기가 9조가 또 10몇 조. 지금은 예측치가 4, 4분기는 또 9조보다 더 낮아질 거다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5조씩 키울래요. 지금 12조잖아요. 그럼 15조까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팔겠다. 또 15조 넘게 그럼 20조. 근데 가격은 지금 가격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언제 해결되느냐 트리거가 저는 기대하는 게 MSCI 관찰국 지수에 언제든 지금 채권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면 네. 삼성전자 포트비그를 왕창한 다음에 다른 EM이나 다른 ETF에 삼성 들어가는 ETF가 많거든요. 거기서 싸그리 다 모아갖고 눈에는 여기서 빼는 거를 다른 데서 사 모았다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관찰국 대상 스케줄이 딱 나오는 순간 D-3개월에서 그 비운 거를 다 메꿔버리는 이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MSCI 선진국 지수라면 얼마 들어올 것 같습니까? 200조 들어옵니다. 채권이 100조면 거기는 200조 들어와요. 그 포트가 바뀌면서 선진국의 뮤추얼펀드 이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기본 우리나라 1등, 2등, 3등 기계적으로 포트에 편입되거든요. 네. 지수를 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삼성전자 지금까지 판 거에 2배 내지 3배가 들어와요. 그 작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까 2가지. 국가신용 등급. 요번에 FTSE 좀 걱정했어요. 네. 영국 쪽 기관들이 딴지 걸어갖고 채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등급도 거기는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있거든요. 관찰국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예. 네. 그래서 와 살았다. 이 정도 시간은 벌었다. 그래서 MSCI가 어떻게 되나 이게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우량주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습니다. 미국의 사이클을 타시는 게 나서 한국 그 대형주 투자는 박앤세일 할 때나 사서 기다리시고 네. 어느 상단 왔을 때는 오히려 팔아갖고 롱숏 전략. 오늘은 제가 어떤 전략을 샀냐면 현대모비스 반을 팔아갖고 현대오토에버. 지금 이것도 정의선 거버넌스 게임 같거든요. 현대 오래간만에 이유 없이 그로비스하고 모비스가 갑자기 딱 터요. 그럼 이게 뭐지 할 때 얘기는 많아요. 뭐 일각에서는 또 정보회장님 건강 상태 얘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버넌스 게임에서 분명히 쪼개고 합치고가 이제 들어간다. 네. 심지어는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 합해갖고 쪼개는 작업에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시나리오도 찌라지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성 회장님이 획보할 거다. 그것 어떤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런 가능성이 나올 때 이 무거운 게 올라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발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 지금 우량주에서 하단에 있는 거는 LG이노텍 하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오토얼버 하단에 있고 현대건설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이런 작업하면은 어떤 때는 잘하면 10에서 20%의 시나리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저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 매매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 아니 우량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국내장이 아니라 미국장이 낫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서서는 이제 엔비디아 수익 본 걸 가지고 테슬라를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자세히 듣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느덧 전고점 부근까지 왔고요. 테슬라는 로봇 택시대의 실망감으로 지금 급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 매수 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로봇택시 그 시연회를 다 봤는데 네. 저는 로봇택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로봇만 들어왔어요. 옵티머스. 로봇하고 로봇이 저렇게 정교하게 저 로봇 봐라. 그 다음 날 발표되는 스페이스 X 그 가위 손으로 딱 떨어지는 속도를 잡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야. 그러면서 1990년대 아놀드 스왈제너거가 영화 보셨어요? 연배가 안 되게 토탈 리콜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 토탈 리콜이가 뭐냐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가 거기서 광물 채취하고 하면서 그러하는 기업가의 그 싸움인데 나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 조만간에 스페이스 X하고 저 옵티머스 로봇 실어갖고 달나라에 기지국 생겨갖고 더 특수 물질의 우주 광업 사업부터 먼저 이 비즈니스가 야 전기차 저리 가 우주 광물 비즈니스 이게 저는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뻥튀기 한다 그러지만 1000불이 보여요. 테슬라 1000불, 200불짜리가 그 비즈니스가 되면 1000불. 이건 대충 제가 2050년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시연회를 보고, 야, 이거 5년에서 10년 안에 가능하겠다. 그 에너지가 저는 거기에서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2주 전에 네. 나스닥은 18,500과 19,000을 뚫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 1, 2, 3 올라간 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는 135불 이상에서 테슬라는 260불에서 일단 현금화 시켜놓자. 그리고 SOXL이나 타이거, 뭐 티키크나 이쪽 관련된 건 현금화 시켜놓고 눌림목 조정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실제로 11% 올렸습니다. 네. 18,000을 지지 여부 21선입니다.
18,000원 훼손 안 하면요. 다시 가요. 다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열어놓을 거예요. 17,500과 17,700. 이러면 연말까지 기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저는 기계적으로 고점 찍으면 10, 15, 20을 빼봅니다. 최악의 경우가 35% 빠졌을 때예요. 여기 140불에서 8월 달에 35불까지 90불, 100불을 깼던 때.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은 23%. 요번에 요 중간 과정에선 9% 빠지고 딱 치고 나왔어요. 이때 우리 전략이 125불 때려 115불 사. 이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1, 2, 3인데 135불에서는 다 팔자. 이런 전략이었다면 저는 10% 빠지는 124불을 지지하는지 15나 20까지 빠지는지는 지금 판단 안 할래요. 대통령 누가 되나 이후에 판단할래요. 그러면 이거는 오를 확률보다 올렸다 빠지고 올렸다 빠지면서 지금 거래 일수로 한 15일 정도도 안 남았을 겁니다. 대선까지요.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거래 일수로 보면. 그리고 이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가 요번에 9,000원대 산 게 1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 중인데 1등이 엔비디아예요. 2등이 브로드컴이에요. 3등이 AMD예요. 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ASML은 없다라는 말씀 앞서서 예. 주셨고요. 그리고 이거 눌목조다 가면 이거는 이제 1,200원도 넘을 것 같다. 그러니까 1등 조정할 때 2등, 3등 밑에서 올라오는지 이거를 주로 볼 거고 이거는 잘 안 빠질 것 같다. AI 반도체 팹리스는. 그래서 눌림목 때 오히려 사자. 뭐 이번에 9,000원대 못 사신 분들은 10,000원과 1,500원은 사자. 이런 전략으로 가겠고요. 그러면서 매일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투 매트릭스 같이 매일 시장의 기상도는 두 개 다 올라가냐, 하나 올라가고 하나 빠지냐, 이거 갖고 판단하겠다.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죠. 그 다음에 이 그림 갖고 노는 겁니다. 이 그림 이미지가 이제는 저는 테슬라의 매매만 집중하겠습니다. 테슬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요? 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집중한 뉴스케일 다 팔아 했잖아요. 네. 테슬라로 가죠. 테슬라로 가죠. 요새 구글이나 뉴스케일 관련된 종목은 좋은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13달러, 15달러에서는 거기서는 가성비가 없다고 봐요. 7, 8불에서 벌써 더블 게임이 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클러가 좀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자꾸 와라라는 건데 미국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로드컴은 직전 고점에서 엔비디아하고 비슷한데 AMD가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AMD가. 그래서 저는 테슬라 아니면 AMD가 꼭 삼성 밸류 체인이거든요. 네. 이제는 요것도 같이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AMD의 속도가 또 순서가 어떻게 되나 그런 거를 노려보시는 게 어떻게 같고 이 ASML은 5일씩 끊어서 이게 이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라고 볼 때 600불 저기 저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또 그 사이에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불만 지지해주면 큰 데미지. 이미 한번 재료 노출로 두들겨 맞았다. 다음까지는 이 850, 900이 저항이고 700과 700이 지지하면서 그냥 박스 랠리만 나오고 왔다. 가성비는 없어지고 뭐 이렇게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210불에서 터닝할지 요거를 깼다 갈지는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속도. 아까 여기서 7일에서 10% 빠지면 요것도 추가 한 10% 더 빠졌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0% 사놓고 여기서 더 빠지면 100% 완료하는 타이밍은 11월 5일까지. 이렇게 하면은 미국 투자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파생 시장 움직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 가야 하는지 미국 시장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게요. 단기간에 중국 증시가 40, 50% 급등세를 보였는데 2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 여기서 좀 7%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그 다음 상승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매수 시점이 된 이제 걸까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항서제약이나 텐센트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이유는 EM ETF의 1, 2, 3입니다. 네. 예. 텐센트가 2등, 3등이 삼성전자,
1등은 TSMC인데 저는 이제 TSMC는 쇼걸 것 같아요. 요번에 그러니까 세로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요. 예, 아니 좋게 나와도 세로 날 것 같아요. 지금 블랙록에서 그 전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덜 빠질 것 같아요. 크게 가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롱숏이 그동안 바뀌나 한번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는 120에서는 지지할 거로 봅니다. 3,000과 3,100. 근데 지금 3,200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빠지면 이제 바닥 확인되는. 그 다음에 또 홍콩 차이나 H는 7,000은 살짝 깨면 터닝할 것 같고, 요거를 저는 뭐 갖고 TSMC는 저는 아직도 한 170불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항서제약도 보시죠. 무조건 10, 15, 20을 빼거든요. 요 15%가 한 48, 여기가 이제 상해에 거래되어 있는 거니까 위안이죠. 네. 48 위안. 45, 6 이어놓으면 땡큐. 그런데 오늘 딱 49엔 위안, 웬이란다. 위안. 그러면 저는 50 아래에서는 20, 30%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45와 49 사이에서 나눠서 이것도 11월 5일까지. 11월 5일까지. 거기가 하나의 국면 전환일 것 같으니까. 모든 해지나 모든 의사결정이 대통령 누가 되면 이제 됐어. 어느 걸 쑥 걸어, 어느 걸 롱 걸어 하는 의사결정을 실행할 것 같거든요. 그게 11월 5일이니까 그동안 빠진 거는 이제 다시 사서 모아갖고 땡기고 그동안 급등한 거는 때려라는 전략이 11월 5일 결과물 갖고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서 우리 미리 생각할 거는 11월 5일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플러스 알파 될 만한 것들을 사 모아서 가는 그런 전략. 요게 이제 저는 SMR 쪽이라든지 방산 쪽이라든지 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의 연골고리 노이즈를 계속 잃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전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좀 하고 계신 거죠?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팔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오늘 심지어는 엔솔이 그 13조라는 대형 호재 나왔는데 음봉 나왔어요. 네. 올랐다가 그냥 종가가 밀리면서 왜 이게 해리슨이 됐다 그러면 오늘 거의 한 10% 정도 오르는 에너지거든요. 그냥 못 가요. 그리고 대장인 에코프로가 계속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종목은 그냥 그거와 상관없는 비만 치료제나 테마주들 갖고 그냥 술 한 만 시키고 지수 상관없는 것들. 이러니까 뭔가 시장의 에너지가 중심이 안 보이고 뭐 주도주도 안 보이고 대형주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날이 저는 이 에코프로 저점 찍는 날 같아요. 그때까지 이용해 볼 수 있다. 예, 그때까지 미리 흘러내렸다가 트럼프 됐어 놀래갖고 텄는데 그게 매수 시점. 그게 이제 에코프로는 또 다시 75,000원. 우리가 75,000원과 72,000원 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요번에 9만원대 다 팔으라고 했잖아요. 거기 또 구경하라. 트럼프 됐을 때 거기 구경하면 오히려 트럼프 됐다 할 때 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을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요? 당선됐다 할 때. 지금 이제 거기도 7,200만 원, 7,500만 원이 매수 전략을 했다면 이제 오늘 9천만 원 넘었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이게 1억 될지 9,500 될지는 모르겠는데 9천과 1억 사이에서는 이제부터 가성비 전략으로는 별로니까 때려갖고 그때 많이 빠진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대상은 저는 우주를 선택할래요. 테슬라의 2차 전지나 전기차보다 간단히 해서 우주, 스페이스 X, 그리고 이거의 연골고리의 저궤도 위성, 요거 관련된 것 중에 못 가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국에 연결돼서 고민하는, 그러니까 15일 안에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미 대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신 겁니다. 현재 시장 주도 물줄기를 BBIG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전고체 에너지 전략 저장 장치 I를 데이터 AI 반도체로 또 G는 거버넌스로 이렇게 바꿔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은 매력적인 게 G하고 ICT만 남았어요. 네.
이 배터리 전고체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라서 매도 위치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흥분해요. 그러면 거버넌스가 뭐냐? 제2의 고려 아연 영풍같이 나올 만한 대상이 뭔가 미리 생각하기. 코론 그룹 있고 녹십자 그룹 있고 차바이텍 그룹 있고 그다음에 삼목 에스포미 이게 대상이 간단히 얘기해서 그동안은 재벌 위주의 조그만 지분 갖고 그 재벌 경영하면서 하는 이 에너지가 요번에 그 PF 경영자 참여 PF에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게 커지면서 지분 공격이 들어가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자산이 많거나 그걸 지분을 조금만 갖고 오면은 경영을 참여할 수 있거나 팔아갖고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거나 그런데 그동안 주가 관리가 미흡한 중소기업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한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녹십자 그룹도 녹십자 MS나 또 녹십자 웰빙 뭐 이런 것들 하면 또 거기도 삼촌과 선대 회장의 자식들 간의 에너지. 요 지분구도 또 싸움 나오나. 그 다음에 코롱 그룹 중에서 또 거버넌스 게임. 이 미국 상장된 이 코롱 TCG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자산이 많아야 돼요.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이 비상장 기업이나 저평가됐거나 장부가로 된대. 네. 그러면 또 잡아갖고 시가로 바꿔버리면서 뭐 할 거거든요. 요런 것들을 노리는 게 거버넌스 게임이 있고요. ICT는 아까 얘기한 대로 AI 로봇, AI 위성 반도체, AI 반도체 요런 것들 중에 빈집털이 된 거. 근데 일단 SK 밸류체인부터 삼성 밸류체인은 좀 더 들여다보고 매수로 바꿔. 요 순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노리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매일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전에 알테오젠이 1등, 삼바가 1등해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네이버가 갑자기 상단이 나와갖고 네이버에서 이제 이게 1등하고 알테오젠이 4등이 갔습니다. 오늘 어떤지 아세요? 알테오젠이 다시 1등 갔어요. 이게 타이거 BBIG ETF 지금 구성 종목 보고 계신 거죠? 예. 네. 이게 일주일 단위로 이짓해요. 네. 이 펀드가요. 참 골 때리는 순서.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 4등에서 1등 가는 덕분에 15%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또 다음 때 저 3등이나 4등 가면 10% 그대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밑에 단에서 제가 눈여보는 게 까까오입니다. 까까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셀트리온. 이런 까까오 셀트리온을 위로 올라가나. 지금 요 알테오젠 네이버 3반은 이미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1등이 가더라도 18만 원부터는 때리시죠. 요번에 15만 원 찍고 그 정도 지폭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3반은 제가 105만 원, 110만 원 때리고 90만 원, 95만 원 사고 그 10%밖에 안 보인다. 요거를 이용하는 게임을 체크하고 제가 오늘 김법수 의장 어떻게 됐는지 뉴스를 못 보고 왔는데 이 까까오 그 갖다 해서 대주주의 법률 리스크가 제거되나 뭐 이것도 보면서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 에너지가 그 정도,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지 않는 한 네. 상단이 갇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5일 단위로 얘가 왔다 갔다만 하겠습니까? 네. 이걸 운영하는 사람도 위는 갇혔고 포트폴리오는 짧게 돌리는 정도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가 돈이 들어오면 이게 풍선이 더 커지면서 팽팽해지면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풍선이 쭈글거려요. 커지 않아요. 그럼 요거 종목을 눌렀다 하면 이거 누르는 순간에 딴 것만 뿅, 뭐 왔다 갔다 요즘만 되는 것 같은 에너지. 요게 우리나라 ETF의 현실이 가장 잘 나가는 ETF의 현실입니다. 네, 요 오늘 갖고 오신 장표로 보면 알테오젠은 이제 단기 고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알테오젠 팔아갖고 까까오로 이동해서 네. 아니면 저 밑에 단의 셀트리온이나 엔솔이 저는 38만 원 오면 하고 싶어요. 거기 가격대면 엔솔이나 네. 이런 걸로 들어가서 또 요게 위로 올라갔을 때 얼마 나오나 한번 한 5일 단위로 자꾸 비교해 보죠.
삼성전자가 추세 1조 매수, 그러니까 매도의 10% 넘기 전까지. 요것만 봐도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네이버 그래프를 보시면 요 18만 원에서 제가 빨간색 친 데가 강력 매도 위치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3반은 그냥 105만 원, 110만 원만 오면 왼수입니다. 전번에 일주일 할 때 이게 90만 원 깼다가 지금 다시 100, 요 수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때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전고체들 보시면 이 뉴스 나온 게 얼마나 대형 호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전고체들 오른 것들이 보면 한농화성이라든지 에너지도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다 마이너스. 네. 그리고 엔솔도 음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삼성 SDI 전번 9월 달에 38만 원에 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34만 원, 4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33만 원, 34만 원 또 다시 매수 위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엔솔 갖고 있는 분들은 나는 삼성 SDI가 낫다. 요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래요. 같은 대형주는.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전고체 덕분에 더블 난 종목들이 어떻게 안 빠져요. 큰 수익을 안 주는데 제가 이 까만 글씨가 오늘 종가입니다. 보시면 한농화성이 전번에 9월 달에 2만 치는데 2만 3천 원을 더 갔다가 오늘 다시 2만 원입니다. 근데 2만 원 단 100% 단에서 대롱대롱. K리가 6,500원짜리가 2천 원을 더 갔다가 지금 7,200원. 그러니까 더는 갔는데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것 같아요. 100% 이상 나온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중심 허리에 있는 게 파두가 치고 나갔습니다. 네. 파두가 9월 달에 15,000원 정도였던 게 2만 원까지 갔거든요. 5,000원이나 땡겼어요. 이게 또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두도 때리는 2만 원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에서 아직 못 간 게 HP, SP하고 한미 반도체가 못 갔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는 전고체나 또 AI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트레이딩 감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걸 매일매일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 사이클을 어떤 게 다 같이 안 가요. 네. 다 같이 안 가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떤 건 죽여버리고 어떤 것만 올려요. 그걸 맞출 자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에서 바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 테마주일 텐데요. 지금 품귀 현상에 뭐 살 수조차도 없다고 하는데 비만 치료 이런 단어만 들어가도 주가가 급등하는 지금 이 장이 좀 조심해야 될 때인 거죠, 대표님? 아니야, 난 더 갈 것 같아요. 더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봐요. 네. 여성 입장에서요. 네. 이거 샤넬 명품 오픈런이에요. 오픈런이에요. 암만 비싸도 오픈런이에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그 다이어트 업체 제가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네. 여성인데 80kg 정도 돼요. 걔가 거기에만 지금 1억을 썼어요. 다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 한 코스 가도 그 처음 코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0, 50 들어요. 근데 이거를 장기로 끊고서 가면 대충 500, 1000 들어가요. 그게. 그런데 그게 다이어트 거기 하는데 그 인간의 그 뭐랄까요? 성격이나 못 참아요. 본인이 얼마나 독해야 되는. 그런데 위고비는 인간의 성격과 상관없어요. 그냥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효과를 본다면 저는 20대에서 30대 난리 날 겁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빚져갖고 샤넬백 사듯이 이 위고비 살라고 또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떤 논리가 나면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 같아요. 관련주들의 옥석 가리기요? 예.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지금은 스치면 다 가요. 스치면 다 가다가 이제는 유통 쪽 관련된 것만 볼래요. 네. 나도 개발해서 뭐 할래. 개발하는데 예. 얼마 걸릴 거고 그게 성과가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개발합니다 쪽도 같이 가거든요. 네.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대화제약이라든지 뭐 라파스라든지 등등등등 뭐 스치면 같이 급등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블루엠텍이나 유통
중간상 유통하는 거서 마진이 적겠지만 그 기업을 더 집중을 하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발사들은 이제 위고비가 시장을 점령하다 보면 개발을 하더라도 그거 대비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느니 이거는 한참 먼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스치면 다 같이 가는데 여기서 옥석 관리로 유통 쪽만 노리겠다. 그래서 요 유통이 블루엠텍이 하니까 2만 원에서 2만 9천 원까지 단기간에 40% 갔다가 오늘 2만 5천 원까지 또 윗골이 급락합니다. 2만 원과 2만 5천 원은 오히려 눌림목 매수 해갖고 유통만 가져갔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가 그 사이에는 대화 제약만 집중했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대화 제약은 일단 이거 보세요. 9월 달에 10,000원이었던 게 24,000원. 이제는 이거 뭐 여기서 뭘 개발한들 저는 매도로 전략을 세워갖고 요거 팔아갖고 블루엠텍 조정 때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뭐 요렇게 전략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네, 비만약 위고비 관련주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유통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해서 투자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7월, 8월에 급등했던 코로나 진단, 엠폭스 관련주가 9, 10월 달에는 급락을 해서 지금 바닥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의견을 좀 주실 것도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이게 위치가 또 좋아졌어요. 지금 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이게 같이 옵니다. 전쟁, 갈등, 니꼬르, 질병. 이게 같이 이게 오거든요. 근데 7, 8월 달에 이렇게 급등시켰어요. 그때도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그래서 내가 팔아놓고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타원이 쳤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또 뭔가 질병이 이상합니다. 뭐 노이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위치 보세요. 파미셀. 저기 8,8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거래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바닥 패턴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녹십자 MS. 녹십자 MS를 저는 원탑을 잡겠어요. 여기는 또 거버넌스 게임도 있거든요. 녹십자 그룹에 그 간단해서 재료도 있지만 거버넌스 게임. 그 다음에 랩지노이스는 오늘 시동이 걸렸어요. 이런 것들. 여기는 뭐 SD 바이오 센서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녹십자 MS 원탑, 파미셀 두 번째 이렇게 설정해서 요거는 길목지기입니다. 이런 거는 억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한 2, 3천 원, 4만 원 정도 사놓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파동은 반드시 윗골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 30% 올라요. 반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윗골이 달려요. 그러고 나서 다음 갈 때가 진짜예요. 그런 것들을 또 내년 3월까지 파동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네. 예, 일치는 좋습니다. 네, 숙련자들을 위한 매매 패턴 분석까지 함께 해주신 거고요. 저희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 현대모비스가 급등했다라는 아이디어와 함께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나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봤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정의선 회장님이 자기 지분 가치를 획득할 거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이나 현대오토웨브 지분 갖고 있는 걸 갖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가 오늘 치고 나갔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할 때는 저 전략밖에 없어요. 합치는 거. 현대 오토에버와? 아니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네. 옛날에 그 전략이 한번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투자 역사 보면. 그것도 다시 시도하나?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제가 오늘 그래서 반을 팔아갖고 현대 오토에버로 간 거는 요것도 또 하단이 왔고 7% 갖고 있는 걸 또 뭔가 담보가치 게임을 이것도 간단히 해서 자율자동차 연골고리니까 같이 하나 해보나 보겠고요. 현대건설, 현대제철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는 인위적으로 죽이는 종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네. 그리고 현대제철은 저는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현대모비스 6%를 현대제철이 대주로 갖고 있어요. 네. 이 연골고리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 눌러갖고 이걸 인수하면 현대모비스 지분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와요. 예. 네. 그 작업도 하나.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옛날 구주 매출하려다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합병을 시키나. 비상장된 거를. 두 가지 전략.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11%? 네. 요것도 또 거버넌스 게임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보고, 오늘 올라간 현대모비스 이 급등한 거는 일단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래서 일단 반 팔아라고 했어요. 요새는 모를 때, 급등할 때 파는 게 항상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전에도 현대차 25만 5천 원대 팔아봐라. 여기, 그러니까 거기서 2만 원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장은 삼성전자 안 될 때는 이 대형주 롱숏을 이기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M&A 된다면 늦지 않으면 현대모비스보다 이제 다음 거 사면 되거든요. 아, 거버넌스 게임 앞당겨진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플러스 모멘텀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하시는 종목들은 사실 좀 기다리면 급등 순간이 오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뭐 팔거나 이러지 말고 좀 그렇죠. 예, 진득하니 기다리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거 갖다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고민하신 거예요. 그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왜 걱정해요? 네. 그럼 현대차 그룹 걱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대주주의 탐욕이나 매도, 이거를 관리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 타이밍이 1년 후에 나올지, 1개월 후에 나올지, 일주 후에 나올지, 그거 인간이 못 맞춰요. 나오면 대응하는 게 최적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포 만들 때 사업 모으세요. 이런 현대차 그룹이 어느 악재를 내거나 공포를 만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하면 나중에 큰 게임 나옵니다. 그런 전략으로 실전은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조 대표께서 팔로잉 해주시는 이제 섹터 중에 원전주가 있는데 사실 미국 소형 원전 대장주인 뉴스케일, 오클로가 잘 가는데 국내 증시에서 유독 원전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네. 우리나라 정부, 현 정부의 지지도라든지 지금 운영하는 모든 자산운용사나 이게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코 원전 수주했습니다 할 때 다 때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포트도 다 때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지지도가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지금 못 풀어요. 지금 계속 푼다고 하지만 안 풀려요. 그리고 이 보시면 뉴스케일 이쪽만 가요. 지금 뭐 장중에는 14불까지 갔고요. 오클로 오세요. 못 간 게 이제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원전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해서 비율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오늘 한전 기술이 저기 7월 18일 날 발표했을 때 고점과 가까워집니다. 얘는 미리 팔으라고 그랬어요. 네. 요 가까 45,000원과 5만 원에 팔아갖고 한전 기술로 가든지 여기서 빈집털이에 우진엔텍 박살낸 거, 제일 많이 박살낸 거, 이것도 파도 같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락폭의 반이 따블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오히려 노리는 게 낫고,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타임이 나오냐,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어야 돼요. 웨스팅하우스. 그러면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후에 유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려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뉴스케이라든지 오클로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화 시켜갖고 우진엔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11월 5일날 트럼프가 되면 대장인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이번에 그 체코 원전했던 7월 18일 정도 수준까지는 간다. 이렇게 진단을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각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는 또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 파병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베트남 파병 때 시나리오가 지금 북한이 러시아 파병이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선을 확산시키거나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변수거든요. 이게 또 내년 3월에 대만, 중국 이 에너지가 확산되면 분명히 네오컨 세력들이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를 이용해 먹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계속 추적해 보십시오. 원달러가 오늘 갑자기 1,500원 돌파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루에 30원, 50원 치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 나오면 전에 엔켈이 청산 같죠. 거기서 뚜리고 맞고 방산주가 날아가는 그런 역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것만 안 나오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11월 5일 코스에 옹자 트럼프 되고 나서 환율을 봐야 될 것 같고, 확률은 적어도 그 카드를 쓰는 세력들이 공격하면 할 수 없거든요.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원전 핵개발, 핵폭 갔다 해서 인공지능에서 핵실험했다고 속보가 딱 떴어요. 못 사실래요? 벌써 그 아이디어가 딱 나와야 돼요. 네. 저는 다원시스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빅텍스 패고 날아갈 거고, 저까지 투기주부터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갖다기에서 방산주가 그때 그냥 팍 치고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근데 방산주 중에 너무 오른 건 안 할래요.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못간 방산주. 이런 것들을 미리 샘플링 해놓고 환율 들여다보고 인공지진 나오나 보고 단추 딱 준비. 네. 이렇게 이거는 이 전략으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고요.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